안녕하십니까. 오늘 알기 쉬운 디지털 활용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주차 내용은 디지털 두려움을 낮추고 학습 윤리를 이해하고 스마트폰 기본 기능을 직접 시연하는 시간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천천히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 개요는 스마트폰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AI 생활과 대학생활 문제 해결에 활용되는 실용적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단순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학업에서 마주하는 실제 문제를 디지털 도구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과제 제출이라든지 공지 할인이라든지 자료 다운로드, 팀 과제 공유 등 대학 생활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디지털 활용 능력을 함께 만들어 갈 겁니다. 교과목 목표는 첫 번째는 내 손으로 직접 설정할 수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의 기본 기능을 이해하고, 두 번째는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정보 검색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끼리, 즉 팀원들끼리 효과적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협업 기초를 이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적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수업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과목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대학 생활의 모든 순간이 디지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제 제출이라든지 공지 확인이라든지 자료 다운로드, 팀 과제 공유가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디지털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거나 과제 제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팀 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수업은 그런 불편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과목입니다. 이 수업의 핵심은 기술 습득이 아닌 역량 강화, 즉 자기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수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 역량을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동시에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힘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수업 운영 방식은 첫 번째는 제가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연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연을 보고 있다가 따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생활과 대학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질 수 있겠죠. 매차 시는 25분씩 2개의 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온라인 녹화 영상으로부터 제공이 됩니다. 직접 시연 중심으로 진행되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라하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을 다 듣고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평가, 즉 과제 중심 평가입니다. 매주 수업에 참여해서 실습하는 과정을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즉 매주 작은 결과물을 모아 나만의 학습 기록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역량 성취도 평가입니다. 디지털 활용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포트폴리오는 매주 작은 결과물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수업 시간에 함께 만들어 나갈 겁니다. 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도 교수입니다. 디지털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소개를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메시지가 디지털은 어렵지 않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디지털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걸음씩 따라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자, 1주차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의 필요성을 이해를 하게 되겠죠. 왜 디지털을 배워야 되는지. 그 다음 두 번째, 학습 윤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목을 듣더라도 학습 윤리를 첫째 시간에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스마트폰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설정, 열기, 공간, 저장 공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설정, 열기, 저장 공간 확인, 윤리 기준 이해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활용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몇 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십니까?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기기를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용을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카톡은 되는데 과제는 어렵다 하는 의미. 자, 카톡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여러분들은 소통이 가능하죠.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익숙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카톡을 잘하는 데는 과제 제출이 어렵다고 느끼시는가요? 그건 당연합니다. 사용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톡은 메시지 소통이고 과제는 파일 관리나 업로드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달라서 어려운 여러분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이 수업에서 차근차근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파일도 다룰 수도 있고 대화도 다룰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파일을 다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로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때문에 당황한 경험은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왔을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파일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과제를 제출했는데 안 올라갔거나 공지를 못 봐서 놓치던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을 모르면 생기는 불편한 감은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정보24의 서비스의 이용이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민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지 못해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은행 업무의 처리 지연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찾기 위해서 은행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모바일 뱅킹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매번 은행에 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학교 공지 확인 누락입니다. 중요한 공지사항을 놓쳐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디지털을 알면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파일 관리와 제출 과정에 실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실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받고 나면 자신감이 상승하게 될 수 있겠죠. 먼저 여러분들의 학습 윤리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윤리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의 윤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학습 윤리라는 것은 배우는 데 있어서 윤리라는 것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겠죠. 즉 학습 윤리는 수강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시험에서 지켜야 할 기본 윤리입니다. 정직하게 학습하고 공정하게 평가받기 위한 약속이죠. 이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학습만이 진짜 실력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습 윤리라는 것을 지키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정직한 학습의 의미는 뭐라고 할까요? 자, 정직은 결과적으로 실력입니다. 정직하게 학습해야 진짜 실력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속된 말로 부정이라는 개념은 컨닝이라는 것이겠죠. 시험을 치게 되면 이 컨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그냥 보고 뺏겠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정직한 학습은 평가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게 될 겁니다. 자, 표절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이라는 것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남의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을 표절이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표절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의 문장을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 오거나 이미지를 출처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복사했거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을 정당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출처 없이 가져오면 표절입니다. 반드시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밝혀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 학생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팀 프로젝트 이야기입니다. 여름철에 1학기를 마치고 여름철에 되면 여름 방학이 지나고 그 다음 가을이 왔을 때 2학기에 오면은 친구가 뿔뿔이 헤어지고 새로운 친구들이 모이게 되겠죠. 이 중에 하나가 팀 프로젝트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팀 프로젝트에서는 무임승차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팀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죠. 한 명의 무임승차는 전체의 팀을 사기를 떨어뜨리겠죠. 함께 노력하고 최고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팀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팀들이 움직이면서 누구는 말만 하고 누구는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누구는 말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구성원이 구성이 돼 있다고 했을 때는 말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성적을 받았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밥상에 숟가락만 올린다는 그런 의미 개념을 가지게 되겠죠. 성공적인 팀 플레이의 3원칙입니다. 먼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역할을 분담해야 되겠죠. 그 다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진행상을 공유해야 되겠죠. 각자의 강점에 맞게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맡은 일의 기한 내에 성실히 완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수시로 소통하고 진행사항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협업의 대회에서는 존중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기, 비난보다는 건설적으로 피드백을 한다든지, 예의 바른 온라인 소통을 한다든지, 시간을 약속을 지키게 한다든지, 참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팀원 도와주기, 문제 발생 시 함께 해결하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I 활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가능한 활용을 하는데, 이 활용할 때는 초안을 작성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내용을 요약할 때 써야 됩니다. 자, 금지된 AI입니다. 결과를 그대로 컨트롤 C 붙여 넣어서 제출하면 안 되겠죠. AI라는 것은 도움을 받는 도구입니다. 초안이라든지 아이디어 요약에는 활용 가능하지만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본인이 수정하고 출처를 표기해야 됩니다. 변조, 위조 사례입니다. 변조라는 것은 데이터를 결과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죠. 실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설문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겠죠. 위조라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하게 되겠죠. 가짜를 출처를 작성한다든지 허위 참고 문헌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변조, 허위 사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부정 행위 처리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부정 행위를 하고 이게 담당 교수한테 체크가 되었을 때 봐달라고 그러죠. 사실은 시험 부정 행위는 성적이 F 처리 및 징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부정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부정 행위는 본인의 학업이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직하게 시험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시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 시연을 하면 되겠죠.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정의 아이콘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은 홈 화면입니다. 이 홈 화면이 어디 있느냐면, 홈 화면은 요것을 홈이라고 하게 되겠죠. 요걸 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홈 화면을 클릭해서 위로 이렇게 밀면 변화가 오게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밑으로 이렇게 밀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여러 장을 한 장, 두 장, 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을 첫 페이지에 가면 보통 이 설정이라는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검색의 기능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화면의 아래로 내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 말은 뭐냐면, 요게 손을 대고 이렇게 내리면 화면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대고 이렇게 내리면 이게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설정 화면을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따지면, 첫 번째는 이게 손을 대고 이렇게 올렸을 때는 홈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당겼을 때 홈 화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의 메뉴를 들어가게 하게 될 겁니다. 저장 공간의 메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저장 공간은 안드로이드 폰을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설정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설정이 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설정을 클릭하면 이게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설정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보면 저장 공간에 디바이스 케어라는 게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게 이 저장 공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고장이 들어가서 저장 공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이렇게 보면 71%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동영상에 보통 사용량이 많은 것이 뭐냐면 동영상에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미지, 그 다음 오디오 파일,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보면 중복 파일이 37.5미,
용량이 가장 큰 거는 135기가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복 파일은 없고 용량이 없고 이렇게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장 공간의 항목에서 가장 항목은 이렇게 찾았죠. 불필요한 앱의 한 개를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연 3이다. 불필요한 앱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앱의 아이콘을 길게 눌리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홈키에서 이게 내가 삭제를 하고 싶은 게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삭제가 가능한 거. 이게 현대 오일팬크를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꾹 눌리면 설치 삭제가 있고요. 홈에서 삭제가 있어요. 그러면 홈에서 삭제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거 삭제하면 홈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보면 현대가 원래 여기에 남아가 있어요. 여기 보면 현대 오일핑크가 여기 있죠. 이게 또 길게 눌리면요 화면에 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현대 할게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삭제를 하고 싶으면 꾹 눌려서 홈에서 삭제하는 방법과 설치 삭제가 있게 되겠죠. 사진 정리하는 탭입니다. 사진은 중복 사진을 삭제시키고 동영상도 시키고 최근 비우기 있을 겁니다. 한번 사진을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갤러리에 들어가서 이게 나가 있는 사진을 만약에 제가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꾹 누르면 이렇게 체크가 되죠. 체크해서 삭제를 이렇게 휴지통으로 눌리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동영상을 이렇게 눌러보면 꾹 누르면 이게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삭제를 시킬 수 있겠죠. 휴지통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제를 시켰는데 이걸 다시 살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삭제가 휴지통으로 들어갔죠. 휴지통에서 다시 휴지통에서 끄집어내면 되겠죠. 이게 보면 이 점 3개를 누르면 휴지통이 있어요. 그러면 휴지통에 제가 2개를 삭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꾹 누르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선택을 해서 이게 모두 삭제를 하면 완전히 메모리에 삭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을 저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다시 살아났죠.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삭제한 비우기 이게 비워야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폰은 삭제 비우고 그 다음 우리는 휴지통에서 삭제를 비우게 되겠죠.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디지털 필요성이죠. 여러분들이 대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디지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윤리입니다. 학습 윤리는 정직한 학습의 중요성과 표절, AI 활용 등의 기준을 배웠습니다. 스마트폰의 설정을 열고 저장 공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시에는 디지털의 필요성과 학습 윤리, 핸드폰의 설정 저장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성공이 다음 주차의 실습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자, 질문 체크입니다. 설정을 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설정 어떻게 열어야 되죠? 핸드폰에서 설정을 열려면 이걸 위로 이렇게 올리면 맨 앞에 가면 여기에 설정을 열 수가 있죠. 여기에 홈키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설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방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장 공간에 큰 항목을 볼 수 있나요? 하고 물었죠. 이 저장 공간은 설정에서 내려가 가지고 디바이스 케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저장 공간 있죠? 저장 공간을 클릭하면 이렇게 큰 용량이 있고 막 있잖아요. 한번 더 보게 볼게요. 설치 파일은 이렇게 있고 압축 파일은 앱스는 이렇게 있더라. 그 다음 중복 파일은 37기가가 있었고 용량은 135기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중복 파일이라든지 용량 큰 파일은 그 다음에 용량이 큰 거는 93.43기가가 있고 중복 파일은 6.5기가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었죠. 2차 시 예고입니다. 스마트폰의 구조의 기본 관리입니다. 스마트폰이 왜 내리는지, 배터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람 설정은 어떻게 하고 앱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으로 이 관리하면 좀 더 방법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